뜯어보니 싹 다 한국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죠. 그로 인해 2025년 세계 경제와 안보는 사상 최고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으로 미국에 맞대응했고, 일본은 고개를 숙이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죠. 유럽은 WTO에 제소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죠. 하지만 2달 후 세계의 주요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국제전략 컨퍼런스장, 전 세계 전략가들이 숨을 죽인 그 자리에서 미 국방부 최고의 전략가 토마스 리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산이 안 들어가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뜯어보니 싹 다 한국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리드, 미 국방부 전략기획국의 수석 정책 분석관입니다. 백악관에서 20년, 펜타곤에서 10년을 보낸 인물이죠.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30대에 국방부에 입성해 50세가 된 지금까지 줄곧 세계 질서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들의 패턴을 읽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 말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이 강대국들의 체스게임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이 게임의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철저히 무시했던 한 작은 나라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세계의 진정한 심장을 발견한 제 이야기입니다. 리드, 그 파일 좀 던져봐. 저는 국가안보회의실의 둥근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브래드 해밀턴 차관보를 향해 붉은색 최고 기밀 폴더를 미끄러뜨렸습니다. 이날은 대통령의 신무역 정책 발표 이후 각국 반응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였어요. 관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중국산 전자제품의 25%, 독일산 자동차의 15%, 일본산 정밀기기의 18%,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해밀턴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사우디입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석유 카르텔 재편 움직임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회의실 한쪽에 앉은 CIA 동아시아 담당 잭 모건이 끼어들었어요. 러시아 쪽은 어때? 푸틴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저는 2번째 문서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이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국경지역 군사훈련 규모를 30% 확대했고 벨라루스와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테이블 반대편에서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레이첼 코더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생각보다 조용해요. 공식 성명도 예상보다 온건했고 시진핑의 반응도 미온적입니다. 그때 레이첼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왜 빠졌지? 저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리스트에 넣을 이유가 없었어요. 회의실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밀턴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한국,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이 많지 않았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선박까지 상당히 광범위했죠. 레이첼이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다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삼성, 현대, LG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도 미미했습니다. 두려움이겠죠. 미국 없인 생존할 수 없는 나라니까. 해밀턴이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래. 조용한 기술국까지. 워싱턴의 결정에 고개만 끄덕이는 그들답네. 회의실 사람들이 웃음으로 화답했지만 레이첼의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보고서를 찬찬히 훑어보고 있었어요.
토마스, 한국이 침묵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야. 더구나 우리 관세 정책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분야가 대부분 한국의 주력 산업이잖아. 회의실 분위기가 약간 무거워졌어요. 레이첼의 지적이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국무부 영역 아닙니까, 레이첼? 제 분석은 한국, 특별한 반응 없음으로 끝났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해밀턴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각자 담당 분야 모니터링 계속하고 특이사항 있으면 즉시 보고하게.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레이첼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리드, 당신이 얼마나 오만한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한국은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한 경제야.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고. 관료적 상상력이 과하시네요. 제가 빈정거렸어요. 세계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위성국일 뿐이죠. 레이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토마스 리드, 당신은 50세의 국방부 최고의 분석가라 자부하지만 가끔은 놀라울 정도로 무지해. 그녀의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30년간 쌓아온 경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었으니까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캔자스 공장 소식 들었어? 그녀가 제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공장? 레이첼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국방부 정책 분석관이 모른다고? 미국 중부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라인 3곳이 오늘 아침에 멈췄어. 아주 작은 부품 때문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무기 시스템 생산 라인 중단은 국방부에서 최우선으로 보고받아야 할 사안인데 말이에요. 언제 일어난 일이죠? 새벽 5시 30분경이래. 레이첼이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로키드 마틴 협력업체 공장이야. F-35 전투기 부품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됐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F-35는 미국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였거든요. 그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정확한 원인은 뭡니까? 센서 모듈 업데이트 지연이래. 별것 아닌 것 같지? 하지만 레이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센서 모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어디서요? 한국이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방금 전 회의에서 한국의 조용한 반응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분석했는데 동시에 미국의 핵심 무기 생산이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독점 공급하는 부품이래. F-35뿐만 아니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시스템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해. 레이첼이 명함을 건넸어요. 스티븐 콜린스, 캔자스 공장 기술 책임자야. 내가 연락한다고 해놨어. 직접 확인해봐.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콜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린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콜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리드입니다. 국방부 전략기획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레이첼 코더가 연락하라고 하셔서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솔직히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서 답답했거든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F-35 부품 생산 라인 3곳이 동시에 멈췄어요.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콜린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센서 모듈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업데이트 파일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한국 쪽에서 인증 코드 전송이 12시간 지연됐어요. 아주 작은 실수처럼 보이게 설계된 지연이었죠. 하지만 저희 팀에서 분석해보니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제 등줄기로 차가운 감각이 흘렀습니다. 설계된 지연이란요? 네,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한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도 이걸 공격으로 볼 수는 없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한국의 조용한 반응이라고 분석했던 제가 실제로는 그들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리드 선생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제 조수인 마이클이 들어왔어요. 캔자스뿐만 아니라 디트로이트에서도 보고가 왔습니다. 또 마이클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GM과 포드 공장 2곳이 부품 문제로 가동 중단됐대요.
특히 GM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다고 합니다. 원인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패래요. 그런데 마이클이 주저했어요. 이 시스템도 한국 회사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캔자스의 F-35 부품에 이어 이번엔 전기차 배터리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이클, 긴급 작업에 들어간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난 48시간 동안 미국 내 모든 공장 가동 중단 사례를 조사해 특히 한국 기술이나 부품과 관련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뭔가 큰 문제인 것 같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레이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침묵한다면 그건 무력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일 수 있어. 그냥 직감이야. 강대국의 말만 듣다 보면 가끔 조용한 목소리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되거든.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텍사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리드 씨, 저는 댈러스 반도체 공장의 운영 책임자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콜린스가 연락하라고 하셔서요? 무슨 일입니까? 저희 공장도 문제가 생겼어요. 반도체 식각 장비가 갑자기 멈췄거든요. 원인을 찾아보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도 한국 부품 관련 업데이트 지연이었어요.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 오후 2시쯤이요. 캔자스 사건 이후 정확히 8시간 30분 뒤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모니터를 켜고 미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캔자스, 디트로이트, 텍사스 3개의 빨간 점이 표시되었어요. 그리고 각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계산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정확히 발생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차를 두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미국 전역에서 총 11건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는데 모든 사례에 한국 기술이나 부품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이 정확히 미국의 신무역 정책 발표 이후에 일어났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각 사건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미국의 심장부라고 여겨지던 이 도시가 실은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미스터리의 입구에 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심장을 발견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마이클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리드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밤사이 추가로 9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9건이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캘리포니아 항공우주 공장 3곳, 오하이오 자동차 부품 공장 4곳, 그리고 플로리다 선박 조선소 2곳까지. 마이클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어요. 모든 사건이 자정과 새벽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미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어제 3개였던 빨간 점들이 이제 12개로 늘어나 있었어요. 마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전국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패턴이 보여? 제가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부에서 시작해서 중서부 그리고 서부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도 규칙적입니다. 6시간에서 8시간. 그때 제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펜타곤 작전센터였어요. 리드입니다. 토마스 로버트 케네디 국장이야.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긴급 상황이야.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말 못해. 3분 안에 와. 케네디 국장실에 들어서자 평소 침착한 그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지도와 함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토마스, 이게 뭔지 알아?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공장 가동 중단 사태들입니다. 어제부터 조사하고 있었어요. 조사하고 있었다고?
케네디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패턴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한국 기술이나 부품이 연관되어 있어요. 케네디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국이라. 방금 전 합참의장에게서 전화가 왔어. 이 상황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라는 지시야.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파악되셨나요? 케네디가 또 다른 파일을 건넸어요. 이걸 봐. 어젯밤에 멈춘 캘리포니아 보잉 협력업체 공장. 여기서 F-22 랩터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 그런데 그 부품에 들어가는 특수 센서가 한국산이군요. 그뿐만 아니야. 케네디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하이오의 GM 공장에서 멈춘 전기차 생산 라인, 플로리다 조선소의 해군 함정용 레이더 시스템. 모든 것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그래,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케네디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그리고 그 메시지는 명확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30분 후 긴급 안보 브리핑이 있다고 하는데요. 케네디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토마스, 자네도 함께 가야겠어. 이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네니까.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마이클이 급하게 준비한 추가 자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세요. 제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각 공장 중단 사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해 봤는데요. 케네디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루에 23억 달러? 네. 그리고 이게 3일 더 지속된다면 미국 GDP의 0.1%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네? 케네디가 중얼거렸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자 이미 주요 부처 장관들과 안보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경제보좌관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대통령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시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CIA 국장이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미국 전역 17개 주에서 총 63건의 주요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패턴 분석 결과 이는 조율된 행위로 보입니다. 조율된 행위라.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가?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한국 기술이나 부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격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리드 분석관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시위입니다. 시위라고요? 네, 한국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조용한 시위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경제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우리 무역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는 뜻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매우 정교해요. 어떤 실제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거든요.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우리 없이는 당신들도 멈춘다는 메시지입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울 수 있어요. CIA 국장이 동의했어요. 리드 분석관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만 주목하느라 한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케네디가 제게 말했어요. 토마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만들려고 해. 자네가 팀장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어떤 임무인가요? 미국 핵심 산업에서 한국 의존도를 전수조사하는 거야. 코드명은 K 프로젝트로 하자. 사무실로 돌아와서 마이클에게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럼 이제 정말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래. 그런데 마이클, 하나 더 조사해 볼 게 있어. 제가 새로운 파일을 열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추가로 중단된 공장들 말이야.
또 있었나요? 네바다의 테슬라 공장, 워싱턴주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그리고 뉴욕의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센터까지 마이클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금융 시스템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 한국산 메모리나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것들이 동시에 우연히 업데이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건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 경제의 신경계 깊숙이 침투해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생각해봤습니다. 화면은 삼성,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배터리는 LG. 제가 매일 사용하는 이 작은 기기 안에 한국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마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모든 건물의 전자 시스템, 통신 장비, 보안 시스템에 한국 기술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번호였어요? 리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씨. 유창한 영어였지만 약간의 억양이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전화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걱정하지 마세요. 적대적 목적이 아닙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도움이란요? 당신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일 말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에 대한 진실을 찾고 계시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아직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죠? 공장 중단 사태는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놀라운 건 한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조용히 장악했는지 알게 될 때입니다. 통화가 끊긴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익명의 전화, 그리고 그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들. 빙산의 일각이라. 저는 화면에 떠 있는 미국 지도를 바라봤어요. 스품 3개의 빨간 점이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이 정말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새벽 2시, 저는 마침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K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 진실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일지. K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된 지 이틀 후, 저는 국방부 지하 3층의 비밀 작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대테러 작전이나 해외 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한국 의존도 조사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의 본부가 되었어요. 리드 선생님, 팀원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작전실로 들어선 5명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들이 과연 이 거대한 퍼즐을 풀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케네디 국장이 직접 선발한 최전계 요원들이었거든요. 소개부터 하죠. 제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토마스 리드,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선발되었어요. 첫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제니퍼 하워드였습니다.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를 받고 지난 8년간 국방부에서 데이터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패턴 분석이 전문 분야예요. 두 번째는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경제학 박사이고 월스트리트에서 10년간 글로벌 공급망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시장에 전문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라 맥도널드, 40대 초반의 베테랑 분석가였습니다. CIA에서 15년간 기술 정보 수집을 담당했어요.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가 간 기술 이전을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크 존슨, 전직 해병대 대령 출신이었어요. 군사 무기 시스템과 방산 기업들의 공급망을 20년간 관리했습니다. 어떤 부품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조립되는지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조수 마이클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의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형 스크린을 켜며 말했어요. 지난 72시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현재까지 31개 시설에서 가동 중단이 발생했고 모든 사례에 한국 기술이 연관되어 있어요. 제니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패턴 분석은 완료되었나요? 부분적으로요. 하지만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각자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니퍼, 당신은 데이터 수집과 패턴 분석을 담당하세요. 모든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삼성, LG, SK, 현대. 주요 대기업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놓치면 안 돼요. 때로는 작은 회사가 핵심 기술을 쥐고 있거든요. 데이비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경제적 영향도 분석을 맡아주세요. 만약 한국이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미국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그래야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해요. 사라에게는 다른 임무를 줬습니다. CIA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제 기술 수준을 파악해 주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상을 알아야 해요. 마크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F-35 전투기만 해도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죠? 센서, 디스플레이, 통신 모듈, 핵심 부품의 4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대체재를 찾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릴 거예요. 팀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모두 깨닫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72시간 안에 초기 분석 결과를 내야 해요. 백악관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첫날 오후 제니퍼가 흥미로운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리드 선생님,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들고 제 책상으로 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략을 분석해 봤는데요. 뭔가 특이한 게 있나요? 네, 그들은 절대 완제품으로 경쟁하지 않아요. 항상 핵심 부품이나 소재에 집중하죠.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지만 그 안에 메모리, 배터리,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에요. 저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30%,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60% 이상을 장악했고요.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니퍼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이들이 모두 지난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런 위치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때 데이비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리드 선생님, 경제 시뮬레이션 초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 심각해요. 어떻게? 만약 한국이 주요 부품 공급을 3개월간 중단한다면 미국 GDP가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타격이에요.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자동차, 전자기기, 통신, 국방 분야가 치명타를 받을 거예요. 실업률은 15%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사라가 뒤따라 들어오며 보고했어요. CIA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구체적으로요?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은 현재 TSMC와 함께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TSMC도 삼성의 장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한국이 이 분야의 핵심 기술을 쥐고 있다고 봐야 해요. 마크도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 시스템 중 70% 이상의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레이더 시스템, 이지스 함의 컴퓨터, FECB의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 기술이에요. 팀원들이 하나씩 보고할 때마다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잠깐 모두 들어보세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까지의 보고를 종합하면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니퍼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걸 몰랐을까요? 마이클이 의문을 표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기 때문일 거예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브랜드만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무시했죠. 사라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국도 의도적으로 조용히 했을 거예요. 주목받지 않으면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날 밤 늦게까지 팀원들과 함께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연이어 발견했어요. 이거 보세요. 제니퍼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현황인데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가 300% 증가했어요. 어떤 분야에서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모든 첨단 기술 분야예요. 그리고 이 특허들이 현재 미국 제품의 핵심 기술이 되어 있어요. 데이비드가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삼성은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는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을, LG는 미시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제가 깨달았어요. 미국 시장을 내부에서 장악하려는 전략이에요. 마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발견한 공장 중단 사태는? 그래요. 제가 말을 마무리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연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팀원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작전실에서 저는 지난 3일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미국 지도 위에 표시된 한국 기업들의 진출 현황, 핵심 기술 분야별 점유율, 특허 현황, 투자 규모,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침공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진화야. 그때 작전실 문이 열리고 케네디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나? 국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제가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 경제의 중추 신경계를 장악했어요. 케네디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마스, 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가? 팀원들과 함께 72시간 안에 완전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요와. 하지만 하나 명심해. 이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국제적 파장이 엄청날 거야. 케네디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된 선들이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게 이렇게 많았다니.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며칠 전 익명의 전화를 걸었던 김민준이라는 사람으로부터였어요. 토마스 씨, 아직도 빙산의 일각만 보고 계시는군요. 진짜 놀라운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전화드리죠. 저는 문자를 읽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소프트 파워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뜻일까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K 프로젝트 3일째, 우리는 이미 충격적인 진실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K 프로젝트 5일째, 드디어 모든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전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지난 5일간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말하는 진실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리드 선생님, 전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니퍼 하워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5일간의 광란적인 데이터 분석 작업이 마무리된 순간이었죠. 그럴지도 모르지. 제가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보여줘. 제니퍼는 한숨을 쉬고 대형 스크린의 첫 번째 차트를 띄웠습니다. 미국 핵심 기술 인프라에 한국 의존도라는 제목의 거대한 원형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 의존도는 83%입니다.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74%, 디스플레이 부품은 68%, 센서 및 모듈은 놀랍게도 71%에 달합니다. 작전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수치의 충격에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 데이비드가 불편한 듯 물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5번 검증했습니다. 제니퍼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중국산이라고 믿었던 많은 부품들은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라이센싱한 것이었고, 일본이라고 알려진 센서 기술의 상당 부분은 한국 협력사가 핵심 공정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제니퍼, 지난 5일간의 공장 지연 패턴 분석은 어때?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미국 지도 위에 시간순으로 정렬된 나르 8개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점 옆에는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407건의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니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체계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각 지연 사태는 별개의 기술적 문제로 위장되었지만 패턴을 분석해보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끼어들었어요. CIA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모든 지연이 서울의 한 곳에서 조율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의 어디죠? 제가 물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빌딩이에요. 겉으로는 IT 컨설팅 회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략 조정 센터인 것 같습니다. 마크가 새로운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보니 이들이 지난 15년간 체계적으로 미국의 먹 부분을 장악해왔어요. 목이라뇨? 제가 되돌아보며 물었어요. 네, 공급망에서 가장 좁은 부분이요. 우회할 수 없는 필수 기술과 부품들 말입니다. 마크가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LG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SK는 석유화학과 반도체, 현대는 자동차 핵심 부품. 각자 다른 분야지만 모두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들이에요. 데이비드가 경제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만약 한국이 주요 부품 공급을 6개월간 중단한다면 미국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자동차 산업은 90% 이상 마비될 것이고 전자제품 생산은 7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은 20%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저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야. 국가 안보의 문제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제니퍼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내역을 추적해 봤는데 그들은 지난 10년간 전략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하나씩 흡수해 왔어요.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수하거나 투자한 미국 기업들의 목록이었어요. 그 수가 무려 200개가 넘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최종 제품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핵심 부품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오늘날 글로벌 기술의 심장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걸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늘 큰 소리로 자기를 과시하는 나라들에만 집중해왔으니까. 조용히 실력을 쌓은 나라는 눈에 띄지 않았던 거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어요.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입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토마스 씨.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당신이 말한 대로네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김민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 봤어요. 진짜 놀라운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이것들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게 경제나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5만 명이 한국 드라마 보며 우는 걸 봤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한국 문화에 빠져서 원전 계약을 한국에 준 걸 알고 있나요?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문화는 경제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전화를 마치고 작전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나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도 조사해야겠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을 파악해보자. 제니퍼가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왜요? 직감이에요. 우리가 놓친 또 다른 영역이 있을 것 같아. 그날 오후 사라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리드 선생님,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자료를 입수했어요. 이거 정말 놀라워요.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시청률이 700% 증가했다는 수치였어요. K-팝 산업의 경제 규모는 120억 달러에 달하고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5%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한류 팬들의 한국 제품 구매율이 일반인보다 320%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89% 상승했어요. 데이비드가 경제적 분석을 덧붙였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전략적 소프트 파워예요. 한국은 문화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을 경제적 영향력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하드웨어로는 공급망을 장악하고 소프트웨어로는 마음을 장악한다. 마크가 군사적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이건 총 없는 전쟁의 완벽한 승리예요.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는 미국, 중국과 경쟁할 수 없지만 기술과 문화라는 다른 전장에서 이미 이기고 있어요. 맞아요. 제니퍼가 동의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때 케네디 국장이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상황이 어때? 국장님, 저희가 발견한 걸 보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제가 종합보고서를 건넸어요. 케네디가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네, 모든 데이터를 5번씩 검증했어요. 한국 의존도가 평균 70% 이상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심각한 배터리 분야는 83%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드웨어 분야만의 이야기고 소프트 파워까지 포함하면 케네디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누가 더 봐야 하나? 백악관, 국무부, 그리고 의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요아. 하지만 토마스, 이 정보가 공개되면 국제적 대혼란이 일어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지?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동맹국 정도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에 생명줄을 쥐고 있는 나라였어요. 케네디가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토마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그리고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고려해봐. 공개 발표 말씀이신가요? 세계는 이 변화를 알아야 해. 조용히 묻어두기엔 너무 중요한 발견이야. 팀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엄청난 발견을 공개한다는 것은 국제 정치 지형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다음 달에 국제 전략 컨퍼런스가 열려 케네디가 말했어요. 그때 발표하는 게 어떨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숨겨둘 것이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세계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죠. 그날 밤 혼자 작전실에 남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세계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 새로운 현실을 직면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세계의 중심은 여기가 아니라 수천 마일 떨어진 서울에 있다는 것을.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전략 컨퍼런스까지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K 프로젝트의 충격적인 결과를 세계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펜타곤 내부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토마스, 정말 미쳤구나. 브래드 해밀턴 차관보가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차관보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침착하게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은 무슨? 백악관에서 난리가 났어. 해밀턴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네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어.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무슨 이유냐고. 해밀턴이 소리를 높였어요. 자네가 발표할 내용이 미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걸 모르나?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동북아 전체 안보가 위험해져.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정책을 세우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해밀턴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토마스, 자네는 30년간 이 바닥에서 일했으면서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 진실이 항상 최선은 아니야.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레이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토마스, 국무부에서도 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해.
왜 그들이 반발하는 거죠? 자네 발표 내용이 사전에 흘러나갔어. 한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이라는 주장이 일본과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을 거야. 해밀턴이 덧붙였어요. 일본은 우리가 기술 강국인데 왜 한국이 중심이냐며 불쾌감을 표했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띄우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어.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진실을 숨기자는 건가요? 때와 장소를 가리자는 거지. 해밀턴이 말했어요. 내부 보고서로만 유지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충분해. 레이첼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토마스, 나도 자네 발견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어떤 부작용이요? 한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게 될 수도 있어. 지금까지는 조용히 했지만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하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발표를 취소해야 할까요? 그때 케네디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해밀턴, 레이첼, 잠시 나가주겠나? 토마스와 둘이 이야기할 게 있어. 둘이 나간 후 케네디가 제 앞에 앉았어요. 힘들지? 네, 정말 어려워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케네디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토마스, 내 개인적 견해를 말하자면 자네가 맞다고 생각해. 세계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해. 하지만 상부는 단기적 파장을 걱정하는 거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는 케네디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장님, 만약 제가 발표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케네디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네 경력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역사는 자네를 옳다고 평가할 거야. 역사 평가보다는 지금 당장의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토마스, 진정한 국가 이익이 뭔지 생각해봐. 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을 세우는 게 국가 이익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게 국가 이익인가? 그날 오후 저는 하버드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니퍼와 팀원들이 만든 완벽한 분석 자료들이었어요. 리드 선생님 정말 발표하실 건가요?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 자료들을 보면 저는 화면에 떠 있는 수치들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숨겨둘 수는 없을 것 같아. 제니퍼가 들어왔습니다. 리드 선생님,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더욱 충격적입니다. 뭔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약점이란요? 제니퍼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미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장악해왔어요. 특히 반도체 미세 공정, 배터리 핵심 소재,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 모두 미국이 따라갈 수 없는 분야들이에요. 그럼 의도적인 전략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데이비드도 새로운 분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도 체계적이에요. K-팝과 드라마를 통해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을 경제적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숨겨둘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레이첼이 전화했어요. 토마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고 싶어. 정말 신중히 생각해봐. 레이첼, 당신도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알아.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야. 지금 발표하면 국제관계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야. 그럼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한국의 영향력이 더 커진 다음에? 레이첼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토마스, 자네가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나? 무슨 대가요? 경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국가적 손실까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 발표를 강행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해밀턴이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토마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 청와대요. 그래. 자네 발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 같아. 그들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미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고 해. 위협인가요? 위협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워.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해. 우리를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지. 저는 이제 완전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국 정부까지 나서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김민준으로부터였습니다. 토마스 씨, 발표를 취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계시죠? 하지만 진실은 숨겨질 수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나서 저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압박이 거세질수록 이 진실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해밀턴, 죄송하지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토마스, 자네 정말로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판단할 때 지금이 바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예요. 해밀턴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알겠네. 하지만 모든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해.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팀원들에게 최종 결정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발견한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거예요. 팀원들의 표정이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준비는 완료되었나요? 제니퍼가 물었어요. 네, 완벽합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영향력을 알게 될 때입니다. 사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날 텐데요. 그렇겠죠. 하지만 진실은 항상 파장을 일으키는 법이에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83%의 배터리 의존도, 74%의 반도체 의존도, 그리고 한국 문화의 놀라운 영향력까지 이 모든 수치들이 말하는 건 명확했어요. 세계는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 이후 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 세계 각국의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겠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버드행 비행기표는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발표 자료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용기뿐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진실을 말할 용기.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로버트 프로스트 강당은 세계 각국의 인사들로 빼곡했습니다. 외교관, 안보 전문가, 학자, 그리고 소수의 특별 초청된 언론인들까지 모두가 연례 국제전략 컨퍼런스를 위해 모였어요. 대기실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확인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레이첼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진짜 이걸 할 거야?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 세계는 알아야 해. 알아, 하지만. 레이첼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해밀턴이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전화했어. 마지막까지 내 발표를 취소하라고 하더군. 제 눈이 커졌어요. 지금까지도? 상부의 강력한 지시라고 하더군. 토마스, 네가 발견한 것이 우리의 전략적 판단 실수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건 국제 컨퍼런스야. 지금 취소하면 더 큰 의혹만 불러일으킬 뿐이지. 토마스 리드, 미 국방부 전략기획국 수석정책 분석관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저는 레이첼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건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야. 강단에 올라서자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첫 줄에는 일본 대표단이, 그 옆으로는 중국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한국 정부 대표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뒷줄에 몇몇 한국 기업인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청중석에서 약간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강한 시작이었죠.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 통역기를 귀에 바싹대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봐주십시오. 저는 최신형 아이폰을 들어 보였어요. 미국의 자랑, 애플의 기술력이라고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을 분해해보면 다음 슬라이드에는 스마트폰의 분해도가 나왔고
각 부품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화면의 60% 이상이 한국을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건 애플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입니다. 청중석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독일 대표단의 한 사람이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외교관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미국 핵심 기술 인프라의 한국 의존도입니다. 거대한 원형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83%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미국의 한국 의존도는 83%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74%, 디스플레이 68%, 센서 모듈 71%. 이제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충격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4일 7건의 미국 내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분석한 결과 저는 시간순 지도를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것이 조율된 행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긴급 보고를 하러 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없이는 당신들도 멈춘다는 조용한 시위였죠.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로 보였어요. 잠시만요, 리드 씨. 그렇다면 한국이 의도적으로 세계 경제를 조작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시연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전략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일본 대표단에서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 그렇게 높습니까? 객관적 데이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삼성의 3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TSMC조차 삼성의 일부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일본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는 다음 차트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고 어느새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을 장악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이 이런 영향력을 악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정립을 말하는 건가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나 파트너가 아닌 세계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중국 대표단이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뒷줄에 앉아있던 한국 기업인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한국 억양이 있었어요. 미국이 이런 의존 관계를 문제로 본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그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해요. 그럼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는 정책 결정자들이 판단할 일이죠.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불안한 침묵에 휩싸였다가 곧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전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분석 결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나요? 한국만큼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질문이 끝나고 저는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국 기업인들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강당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질문이 빗발쳤어요. 리드 씨, 본인의 발표가 미한 관계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 혼란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모든 국가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이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말이죠. 그때 CNN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이번 발표로 인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을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세계 질서는 이미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야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모두가 제게 연락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김민준의 문자였어요. 토마스 씨,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보스턴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이 정말로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혼란만 가중시킨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세계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뉴스에서는 이미 제 발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미 국방부 고위 관리, 충격적 한국 영향력 공개, 세계 경제, 실은 한국이 좌우한다. 새로운 글로벌 파워, 한국의 진실. 제가 던진 돌멩이가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발표가 끝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제 휴대폰은 말 그대로 불이 났어요. 국제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제 발표를 보도하고 있었고 각국 정부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마스, 레이첼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지금 당장 CNN 라이브 방송에 나와야 해. 뭐라고요? 전 세계가 내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공식 반박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해.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이 정도 파장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레이첼, 오후 세션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오후 세션? 그녀가 의아해했어요. 네, 저는 두 번째 발표도 준비해뒀거든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관한 내용이에요.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토마스, 미쳤어?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진실이에요. 기술적 의존도만으로는 한국 영향력의 절반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때 호텔 매니저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리드 선생님,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호텔 앞에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 위성중계차까지 와 있었습니다. 일단 오후 발표부터 하자. 제가 결심했어요. 진실의 나머지 절반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오후 2시, 하버드 강당은 오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덕분이었죠. 이번엔 언론인들도 훨씬 많았고 심지어 몇몇 기업 CEO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 서기관이 찾아온 거예요. 리드 선생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떤 용건이십니까? 오늘 두 번째 발표 주제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작은 USB를 건넸어요. 혹시 이것이 도움될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신 글로벌 문화 지수 데이터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지만 선생님의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의아했지만 USB를 받았어요. 왜 이런 정보를 주시는 건가요? 제 발표가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서기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마침내 이 변화를 정확히 인식해준 것이 반갑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호기심에 USB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의 글로벌 소비 패턴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방대한 자료였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재빨리 발표 자료에 통합했습니다. 이제 더 완전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오늘 오후는 한국의 또 다른 힘, 아마도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바로 문화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세계 각국의 대형 전광판에 비춰진 BTS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도쿄 시부야, 파리 샹젤리제까지.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적 소프트 파워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시청률 통계가 나타났어요. 지난 5년간 무려 800%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이 성장률은 어떤 국가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확장보다도 빠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한다는 점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오전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진 거였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인용했어요. 뒷딸이 한국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전 계약도 한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에게는 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놀라웠어요. 한류 팬들의 구매 패턴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에 빠진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할 확률은 평균 4.20%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89% 상승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1998년부터 문화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그들은 문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와 영향력의 핵심임을 정확히 이해했죠. 저는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대형 광장에 모인 8만 명의 군중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마지막 회를 시청하는 장면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 장면을 보십시오. 남미의 한 도시에서 8만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연결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 없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는 미국, 중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화와 감성의 전장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보편적 호소력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대와 전통, 개인과 공동체, 동양과 서양의 절묘한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는 현대적이면서도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편적 언어로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럼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정치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류가 확산된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도가 평균 65% 상승했어요. UN 투표에서도 한국 지지율이 크게 늘었고요. 중동의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이집트에서는 한국 드라마 붐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300% 증가했고 카이로 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신설되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K-뷰티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 수입이 500% 늘었죠. 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폴란드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한국 음식 때문에 김치 수입이 800% 증가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태권도 도장이 200% 늘었어요. 이때 갑자기 중국 대표단의 수석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리드 씨, 혹시 이 모든 분석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아닙니까? 긴장감이 강당을 휩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는 순전히 객관적 데이터 분석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어떤 정치적 의도와도 무관하게 실존하는 현실이에요. 일본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전략을 구사했어요.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모바일 게임, 모든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오전보다 훨씬 더 치열한 질의응답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문화 전략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보십니까? 분석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진흥 5개년 계획이나
코트라의 K-컬처, 글로벌 확산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이런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와 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오전에 발표한 기술적 의존도와 오후에 발표한 문화적 영향력이 결합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형태의 파워를 갖게 됩니다.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이 21세기의 새로운 글로벌 파워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21세기형 글로벌 파워가 되었어요. 20세기의 군사력이나 영토 크기가 아닌 기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파워를 통해서 말이죠. 발표가 완전히 끝나자 강당은 한동안 조용했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질문들과 토론으로 시끌벅적해졌어요. 각국 대표들이 자국 정부의 긴급 보고를 위해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실시간 기사를 작성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오는 길에 오전에 봤던 한국 기업인이 다가왔어요. 리드 선생님, 오늘 발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세계에 알려준 건 선생님이에요.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김민준입니다. 그동안 전화로만 소통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 당신이 김민준 씨였군요. 제가 놀랐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의 발표로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완전히 제 발표로 도배되었어요. 한국 세계의 새로운 중심,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장악한 나라, 21세기 글로벌 파워 한국의 진실. 호텔 방에서 이 모든 보도를 보며 저는 오늘 하루가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이 진실을 알게 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하버드 컨퍼런스가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제 발표가 일으킨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이미 CNN, BBC, NHK 등 주요 언론들이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고 각국 정부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옆자리에 앉은 레이첼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한일 기술협력 회의를 제안했대. 진짜요? 그뿐만 아니야. 중국도 한중 전략 대화를 재개하자고 했고 독일은 한독 첨단 기술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하고 싶다고 해. 저는 놀랐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들은 제 발표를 견제하려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은 건 예상치 못한 환영이었어요. 펜타곤에서 나온 케네디 국장과 함께 백악관 안보팀까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토마스, 수고 많았네. 케네디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자네가 해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어. 무슨 의미인가요? 백악관에서 한국 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 그리고 자네를 새로운 한미 전략 대화 실무팀장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시더군. 차 안에서 케네디가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자네 발표 이후 48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3번이나 연락이 왔어. 한국 측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를 원한다고 하더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요? 기술 공유,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등한 파트너십이야. 저는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말에서 큰 변화를 감지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해밀턴이 저를 찾아왔어요. 며칠 전까지 제 발표를 막으려 했던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옳았어.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파장을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논의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네가 증인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어. 그날 오후 저는 팀원들과 함께 K 프로젝트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제니퍼가 최신 데이터를 보고했어요. 리드 선생님, 하버드 발표 이후 한국 관련 검색량이 전 세계적으로 2000% 증가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제안을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CIA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모색하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경제 분석을 덧붙였어요. 한국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화 가치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조용한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글로벌 파워로 인식하게 되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제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의원들의 질문도 한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리드 씨, 미국이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을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기술 공동 개발, 공급망 공동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이슈에서의 공동 대응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미국의 하드 파워가 결합되면 21세기 최강의 파트너십이 될 수 있어요.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년간 분석가로 살아오면서 이번만큼 자신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바뀐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캔자스 공장의 작은 센서 모듈 문제에서 시작된 조사가 어떻게 세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졌는지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어요. 토마스 씨, 모든 게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김 씨 덕분입니다. 처음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의미심장했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조용히 실력을 키웠지만 이제는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역할 말씀이세요? 글로벌 리더십이요. 기술과 문화를 통해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책임감 있는 파워로서의 역할 말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한 곳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새로운 글로벌 파워의 탄생 한국의 부상과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어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기술의 혁신자이자 문화의 창조자이며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선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20세기가 군사력과 영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기술과 문화의 시대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장 잘 적응한 국가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는 굴복이 아니라 현명한 적응이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는 것. 몇 주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협력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주최하고 세계가 모인 회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의에서 한국이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를 제안했고 모든 참석국이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라 의제 설정자가 된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 식당에 갔어요. 아내와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야? 딸이 물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 제 가족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2025년 8월, 나는 세계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30년간 강대국의 게임만 분석해온 내가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세계는 더 이상 몇 개의 강대국이 좌우하지 않는다. 새로운 형태의 파워,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영향력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한국이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2025년을 한국의 해로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21세기의 빛은 태평양 건너편 한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이 세계 전체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세계는 이미 한국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현실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이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30년간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분석가로서 말이죠.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